한국이 편들어야 하냐고 묻자 대답하지 못하는 미국과 중국. 참으로 똥덩어리보다 못한 인간이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이다 뭐다 하니 백악관을 경찰서로 생각하는 것인지 한국을 미국 속국으로 생각해서 조선시대처럼 책봉을 취소해달라는 것인지 똥덩어리는 논밭에 거름으로 쓰기나 하지 국격과 한국인을 격하게 만드는 이런 걸 올리는 종자들은 쓸 곳이 있기나 할까요? 오늘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니 저와 의견이 다르면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다 보면 저절로 많은 공부가 됩니다. 한국을 향한 미국과 중국, 유럽의 구애가 뜨거운데 미국과 중국은 그렇다 쳐도 유럽은 왜 구해야 할까요? 유럽이 미국에 동조하지 않을 때 한국이 함께 해주면 왠지 올바른 명분을 얻은 것 같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WHO 총회를 기점으로 미국의 세계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미국의 영향력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점차 약화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집권 이후 이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2010년 중국이 G2가 되고 중국 위안화가 일본 엔화에 이어 무역 통화가 되고 덩사오핑이 당부한 때를 기다려 힘을 키우라는 유시를 시진핑이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미국과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일본을 눌러 30년 긴 침체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중국을 눌러 경제 패권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임 후 트럼프는 대중국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2019년 그가 흡족해 할 만큼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미국이 간과했는데 중국에는 현재 너무 많은 나라가 투자되어 있고 그 투자는 실물인 공장과 부동산과 유통업입니다. 중국은 너무 큰 소비시장이 존재하고 많은 국가가 그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하나 빼면 외산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과 본질에서 다른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투자의 1위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이며 현재도 미국이고 아마도 미래에도 미국일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1위를 하면 세계 1위가 되고 10위 정도를 해도 판매량이 유럽 전체 시장보다 많습니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이런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요즘 당겨라도 할 그것처럼 떠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확실한 견제를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정책위 보고서의 형태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 제출되어 세계를 신냉전으로 만드는 정책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이 제출된 보고서에 동조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관계를 유지했거나 새로운 우호국으로 편입된 국가들도 이 보고서에 냉소를 보입니다. 중국의 1대1로를 비판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하고 중국의 군사 팽창을 거론하며 새로운 핵실험 등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이야기하면서 동맹국에 미국 무기를 사서 무장하라며 제시하지만 정작 미국의 국방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고 그 삭감된 예산만큼 동맹들에게 짐을 지우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패권 야욕을 경계하자고 하면서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 이미 가진 패권임에도 동맹들의 협박과 위협으로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반면 동맹이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을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용은 하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불과 3년 만에 미국 트럼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두 나라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동맹들은 주저없이 미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권이 있다면 침묵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미국에 대한 제시를 요구하는 조건부 선택을 할 것이고 지금 세계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하고 반대하는 중국이 아니라 교역하는 중국으로 대하고 이 교역을 미국이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것에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1차 결과로 미국은 중국에 1000억 달러의 무역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중국 경기 침체로 미국의 국가들은 평균 12% 내외의 교역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경제 회복에 열쇠를 진 것은 미국과 중국 경기인데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한 중국이 2009년처럼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대규모 경제 활성화 대책을 집행해 주길 모든 나라가 바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이번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미국보다 먼저 회복되기를 희망하지 않을 뿐더러 중국이 내수 시장이나 세계 공급원으로서 세계 시장 지배력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더 커지는 만큼 미국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경계하고 있어서인데,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모든 동맹국이 막대한 미국 무기를 사서 재무장을 해야 되고 미국이 취하는 군사정책에 지원금을 내야 하며 극심한 세계 경제 침체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 극심한 대립 자체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화나 외교보다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집권 후 형제국으로 잘 알려진 터키는 러시아 레이더를 사기로 했고 미국의 우려를 샀는데, 트럼프가 보인 터키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미 보여준 한국을 대하는 모습에서 많은 동맹국 머릿속에 관계 재정립이란 확신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터키가 러시아와 갈등을 불러올 계약을 파기하려면 그것을 원하는 미국이 상응하는 당근책을 제시해야 옳은 것인데, 트럼프가 보인 반응은 이미 산 미국산 전투기나 무기에 필요한 부품 수출 금지 협박이었습니다. 주권인 군권,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력 하락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맹인 미국에서 산 무기들이 고장 한번 나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산 무기들이 미국의 결정으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버려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산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종속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군사 종속입니다. 미국은 미국 이익을 침해한다고 발끈하면서 동맹국인 터키 자주권을 침해하고 외교적 설득이 아닌 굴욕적인 압박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들의 적당한 경쟁은 무기값을 낮추고 구매국이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경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접해주는 국가와 협박하는 국가이기도 한 미, 중 속성은 패권을 지향한다는 점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1대1로 정책을 트럼프 보고서는 약탈 정책이라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나라도 중국이 제시한 조건으로 계약한 그 국가들에 접근하지도 않고 하려는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유로존 국가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는 안전한 계약만 관심이 있고 그 국가들은 그렇게 입찰로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도 발전의 핵심인 기반 시설에 대해 중국과 같은 조건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계약한 나라가 중국의 협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계약한 두 나라의 외교와 주권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도 한전, 송전, 선로 공사계약에 중국 업체 참여를 놓고 많은 분이 우려했습니다. 필리핀이 송전망의 70%를 중국 자본이 독점해 운영하고 이를 필리핀이 우려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원하면 전기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인데, 필리핀이 정부 허가 없이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즉시 국가가 운영한다는 법 하나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즉 필리핀 행정부의 의지에 달린 일이고, 그런 법안 하나 중국 눈치 보며 만들 자신이 없다 해도 애초 자신들이 선택한 계약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다면 빌린 크기만큼 위험은 당연합니다. 1997년 한국은 외채를 갚지 못해 국가가 부도나고 많은 기업이 사라졌으며 IMF에 긴급 자금을 빌려 IMF가 시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왜 중국은 까지 않고 트럼프만 까냐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에 미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룹니다. 공산당이니까 싫다. 그래서 교육도 하지 말아야 하고 단절해야 한다. 그러면서 베트남, 일본을 끼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엔 교역국과 위협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본을 유치하는 중국은 이름만 공산국가일 뿐 실상 1%를 위한 일당 독재국가입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 이익을 주느냐 해를 주느냐이고 주권을 침해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엔 보편적 가치들은 국제기류와 비슷하게 함께하면 그만입니다. 요 며칠 홍콩 문제로 미중이 다시 한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접근하자면 중국은 본토 편입보다는 일국 양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홍콩에서 독립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입니다. 홍콩은 중국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고
중국이 가지지 못한 금융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이 길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홍콩에서도 나타나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으로 작년까지는 중국으로 송환에 재판할 수 있는 송환법을 홍콩에서 만들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이번에 한국에도 있는 반국가사범을 처벌하는 홍콩보안법을 중국 본토 법령으로 만들고 홍콩 정부가 이 법을 홍콩에 적용하도록 입법을 할 것이기에 불거진 일입니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홍콩을 편입할 수 있다는 이미지만 심어지면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 국익에 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홍콩을 통해 중국은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가 중국과 같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홍콩을 이용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중개무역으로 발전하는 것이 홍콩이고, 그 홍콩이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수출과 중개 지위를 잃어버리면 중국이 손해보는 만큼 많은 나라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트럼프가 협박이 아닌 현재 홍콩이 누리는 지위로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긍정적인 면이 많으니 이 상태로 유지하자고 먼저 제안했으면 아마도 많은 동조하는 국가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익을 지켜준다는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힘으로 협박하고 압박하기는 쉽고 당장의 결과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우호국들 마음은 떠나가고 그 떠난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립했지만 그 다툼에 세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고 그 여파가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와 단절되어도 한국이나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급속한 경기 침체, 경제 하락을 맞이합니다. 편을 드는 것을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국익이 많고 적음을 고민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